쥐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착취 범죄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 현황과 그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74명 중에 16명이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아동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말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라인에서 이제 성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인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 중에 최소 26명이 아동 청소년 10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각계의 공분도 큰 상황이고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동 관련 성범죄에 좀 관대하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당연히 가중처벌돼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 법의 형량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N번방 관람자들 처벌처럼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감형이 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 사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관련된 21건의 판결 중에서 실형은 5건, 집행유예 9건, 벌금형은 7건이었습니다. 네. 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들의 20.8%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이마저도 56.3%가 3년 미만의 징역형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나란히 39%였고요. 선고 유예된 경우도 1.3%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 소지, 제작 이런 범죄에서 그동안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왓치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집행유예 기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통했음에도 구형량이 낮아서 비판이 잇따랐고요.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500여 개를 확보한 다음 230여 회에 걸쳐서 돈을 받고 판 A씨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8개를 배포하고 컴퓨터에 사진 2,600여 개를 저장한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촬영하는 그 그루밍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협조를 했다며 이 감경 요인으로 반영을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은 대부분 신고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만 16세 이하의 경우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폭행, 감금 등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로 간주되어서 피해자인 아이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의제강간 연령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미국 26개주, 영국, 대만 등 25개국, 아르헨티나 등 16개국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우리와는 달리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높게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 세계 약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의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5세에서 16세 미만입니다. 의제강간 연령의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미성년자들을 성인의 성적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의사에 대해서는 분명 국가가 좀 보호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법에 따라서 이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재판부마다 좀 지나치게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양형 기준이란 걸 마련해서 재판부에 좀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 배임, 절도 등 20여 개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시행 중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다 보니 형량이 재판부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아동 성범죄만큼은 이 감형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원칙이 제대로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범죄를 두고 받는 형량이 해외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죠? 네, 실제로 생후 6개월의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이른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운영자 손모 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을 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손 씨가 운영한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았던 미국 남성은 15년형을 받았고요. 네. 아동 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올린 영국 남성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련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국회의 입장은 어땠었나요? 네, 지금까지 성범죄 관련법을 대하는 국회의 패턴은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폭력법 개정을 요구하면 법 체계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대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발의안을 내고 여성 의원들을 찾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 성폭력 특위는 이례적으로 입법 권한을 부여받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특례법을 전부 개정하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었는데요. 한두 조항만 바꾸기 어렵다면 그와 관련된 다른 법률까지 전부 바꿔서라도 성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때 입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가요? 네, 2012년 10월 17일 특위 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쟁점 중 하나는 아동 성폭행의 처벌 하한선을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거였습니다. 하한선 올리기가 중요했던 건 판사들이 아동 성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최저 형량을 7년으로 올리면 판사가 임의 감경을 해도 최소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서부터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물론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살인보다 더 무겁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또 공범의 과잉 처벌 우려 이런 이유로 법무부에서는 하한선 상향을 좀 반대를 했다고요. 네, 결국 특위는 하한선을 5년으로 유지하되 상하선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정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올린다고 해도 법 개정 효과가 클 수는 없었는데요. 이후로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 비슷한 논리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 강간죄 최저 형량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지자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 형량도 줄줄이 좀 내려가게 된 거죠. 네, 특위는 음란물 제작 형량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등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었는데요. 네. 역시 처벌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그때도 5년 이상 징역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문구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찍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논리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상황이 그랬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는 여론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제 여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엿새 만에 2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려면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가해자로 호명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죠. 네, 검찰은 앞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성을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강하게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기준은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이 기준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검찰은 그동안 음란물 촬영 배포 이런 경우에 구형을 어떻게 내려왔었나요? 네, 검찰은 그동안 일명 N번방을 운영 중인 조주빈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서 음란물을 찍으면 최소 5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2년 높인 최소 7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저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자 검찰이 구형 자체를 높여서 법원의 선고 형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대화방에서 이런 뭐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그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요? 네, 처벌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아서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징역 2년에서 시작하던 구형을 최소 7년으로 높였고요. 또 이전에는 영리 목적 없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처음 적발됐을 때도 벌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일 때는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라면 구형량이 징역 2년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형을 낮추는데 고려가 되던 그 감경 사유가 새 기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강화된 기준을 내놓으면서 법원의 양형 기준도 바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책 근절단은 지난 4월 5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정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의 하한선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면서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안을 좀 추진하기로 한 건가요? 네, 당정은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 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을 늘려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성착취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책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 수칙을 좀 배포했다죠?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각각 학교와 시설에 배포한다고 지난 4월 8일 밝혔는데요. 이 안전수칙에는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7개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7가지 항목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주요 내용에는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호자용 안전수칙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보호자용 수칙에는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내용도 뭐 물론 내용이지만 이 실질적인 예방 교육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가부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 교원 대상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을 담은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각각 학교에 제공하고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요청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해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디지털 기기에 접근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좀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 제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도 이번에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은 물론이고 행정부, 국회, 법원 할 것 없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